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울산 경남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에 근무하는 권병호 감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입 감독님들과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의 생소한 분들을 위해 유기성 폐자원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처리 공정의 기본 개념과 시설 운전 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최적화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통합바이오 개요, 통합바이오 현황, 통합바이오 최적화 방안, 통합바이오 시범사업 설치계획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통합바이오 가스화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합바이오란 개별 시설에서 처리 중인 유기성 폐자원을 단일 시설에서 통합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유기성 폐자원에는 크게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 찌꺼기, 가축 분뇨, 분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유기성 폐자원을 통하여 처리할 경우 소화 효율이 향상되고 개별 시설을 하나의 시설로 통합, 설치, 운영함에 따라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 공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정 설명에 앞서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현기성 소화는 무엇일까요? 일상에서 자주 쓰는 혐오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라 여겨지는데요. 맞습니다. 공기 즉 산소를 싫어한다는 뜻으로 영어로는 에너로빅 다이제스터, 무산소 소화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바이오가스는 유기물이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발생되는 것으로 메탄 50에서 65%, 이산화탄소 25에서 35%, 기타 가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공정은 보시는 것처럼 인체의 소화계통과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온 음식물은 이빨과 혀에 의해 파쇄 및 선별이 되며, 잘게 부서진 음식물은 식도를 통해 위와 소장으로 넘어가 일정 시간 체류하며 소화되고, 소화잔재물인 수분은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되고, 고형분은 대장으로 통해 대변으로 배출되는 원리입니다. 오른쪽 바이오가스 시설 공정도를 보시면 저장호파는 사람의 입, 파쇄 선별기 등 전처리 설비는 이빨과 혀에 해당되며, 현기성 소화는 이와 소장, 폐수처리 시설은 신장, 퇴비화 시설은 대장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오가스 시설은 2006년 런던 협약 발효로 유기성 폐자원의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하여 2021년 기준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은 53개이며 단일 시설을 포함하면 총 110개 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별 위치는 오른쪽 지도와 같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럼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의 일반적인 처리 계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모식도와 같이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크게 반입 및 전처리 설비, 현기성 소화 설비, 바이오가스 이용 설비, 폐수 처리 설비 이외 악취 처리 설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설비별 처리 과정을 연속적으로 살펴보면 처리장으로 반입된 하수 찌꺼기, 가축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유기성 폐자원은 파쇄, 선별 등 전처리 과정을 거쳐 중간 저장소에 이송됩니다. 이송된 유기물은 균질화 과정을 거쳐 현기성 소화조로 이송되며, 여기서 30일 이상 체류하며 유기물 함량이 높은 폐기물이 처리되고, 이 과정으로부터 유용한 바이오가스를 생산합니다.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타랑 설비 등 정제 과정을 거쳐 보일러, 발전기, 계질 수소의 연료로 활용되어 온수, 스팀, 전기, 수소가스 등의 재생에너지로 재탄생됩니다. 더불어 소화되고 남은 폐수는 생물학적 저가 처리 과정을 거쳐 인근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 또는 하천으로 직접 방류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경험했던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운전 시 발생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의 효과,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 가축 분뇨, 하수 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은 각각의 물성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물은 낮은 pH, 높은 유기물 부하, 낮은 알칼리도 등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가축 분뇨는 높은 pH, 낮은 유기물 부하, 높은 알칼리 등의 특성을 보이고, 하수 찌꺼기는 낮은 유기물 부하, 응집제 다량 포함, 낮은 탄 질소비 등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기성 폐자원 각각의 특성을 잘 조합하면 바이오가스 시설의 최적의 운전 조건을 보다 쉽게 달성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반입 및 전처리 설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입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은 요일별, 계절별,
발생명 편차가 매우 크므로 폐기물의 밀도를 고려하여 3일 이상 저장이 가능하도록 저장호파 용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음식물 내에 포함된 소금 등 강산성 성분에 의해 호포 내부 부식이 심화되므로 내부식성 재질로 코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동절기 호포 내 폐기물 동결 문제가 자주 발생되므로 호포 내 스팀 온수 등으로 가온 설비를 구축해야 합니다. 네 번째, 호포에 음식물이 저장되면 음식물 내 수분이 자연적으로 발생되어 호포 내에 고이게 되어 있는데 호포 하부에 타공망 등 배출 장치를 설치하여 물과 고용분의 층분리가 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호포 내 저장된 음식물이 배출 시 막힘 문제가 자주 발생되므로 배출 컨베이어에 브리징 제거 장치 설치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이송 컨베이어에 막힘 문제가 자주 발생되므로 비상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로 컨베이어 구축이 필요합니다. 아래 참고 사진을 보시면 호포 부식 현상 및 원활한 배출을 위해 2개월로 설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반입 및 전처리 설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파쇄 선별기. 미세 파쇄기의 잦은 고장은 전처리 설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즉, 파쇄 선별기나 미세 파쇄기의 성능 부족으로 이물질과 큰 고용물이 소화조로 다량 넘어가 결국 배관 막힘 현상이 자주 발생되므로 기자재 사용 결정 시 처리 효율 및 목표 입경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음식물, 가축 분뇨, 하수 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은 전처리 설비를 거쳐 중간 저장소에 혼합 및 균질화되므로 저장 용량을 여유 있게 확보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 사진을 보시면 파쇄 선별기의 내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속해서 반입 및 전처리 설비의 문제점을 좀 더 살펴보면 첫 번째, 고농도의 폐기물은 이송 과정에서 정체로 인한 흘러넘침 또는 가부하로 인한 기기 고장이 빈번하므로 이송 컨베이어는 45도 이하 경사각 이내로 설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폐기물에는 이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펌프의 잦은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필히 예비 펌프를 반영하여 비상사항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배관 구경은 최소 150mm 이상을 적용해야 하며 유지보수를 위해 10m마다 분해가 가능하도록 플랜지를 구성하고 또한 유출된 유기성 폐기물의 청소를 위해 배수 피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 사진을 보시면 배관 내부에 이물질이 많이 퇴적된 모습과 각종 설비들이 2개월로 설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기성 소화 설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입니다. 현기성 소화조는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효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설비이므로 소화조 상태를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먼저 저인자 농도 기준, 교반 성능 평가 방법, 알카리도 설계 기준, 유기물 부하 기준, 음식물 온도 기준 관리가 요구되며 주요 인자로 휘발성 유기산 농도 2000ppm 이하, 유기산 농도 1500에서 3000ppm 사이, 소화조 상하부 온도 편차 1도 이내 및 농도 편차 10% 이내, 유기물 부하 습식의 경우는 4kg vs 이하를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 사진은 소화조 교반에 주로 이용되는 세 가지 방식인 입축 프로펠러식, 가스 교반식, 인젝트 방식을 형상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현기성 소화 설비의 문제점을 좀 더 살펴보면 첫 번째, 소화조 유입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화조 설치 시 유입 배관 막힘 등의 비상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로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소화조 하부에 퇴적된 침정물을 원활히 배출시키기 위해 소화조 바닥은 깔때기 모양의 경사를 주고 더불어 드레인 배관 또한 설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소화조 운영 상태를 감시하기 위해 pH계, 온도계, 수위계 등 계측기기를 소화조 외부에 상, 중, 하 3개소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스컴 발생 시 수위계의 잦은 오류가 발생되므로 소화조 내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검용 투시창을 설치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 사진은 소화조 바닥에 경사를 주어 시공한 사진과 소화조에 투시창 등 감시 시스템을 설치한 모습입니다. 다음 바이오가스 이용 설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입니다. 첫 번째, 통상 가스 발생량을 보수적으로 설계하다 보니 실제 가동 시 가스가 더 많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바이오가스 저장조 용량은 최소 3시간 이상 여유 용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 멤브레인 가스 저장조 변색으로 투과율 등의 성능 저하가 많이 발생되므로 내부시선 가스 저항성이 있는 코팅 멤브레인을 적용을 권장하고 변색의 원인인 항화수소 저감을 위해 철염 투입 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 번째, 바이오가스 전개 시 많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바이오가스에는 약 10% 이상의 수분이 포함되어 있어 제습 처리되지 않은 바이오가스가 가스 발전기로 유입될 시 엔진 고장을 유발하므로
응축수 제거 설비를 필히 설치해야 합니다. 더불어 황화수소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발전기 혹은 보일러의 부식 문제를 유발하므로 건식 타랑 설비 등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 사진은 멤브레인 가스 저장조, 철음 투입 설비, 바이오가스 정제 설비가 설치된 모습입니다. 다음은 수화 슬러지 처리 설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입니다. 첫 번째, 탈수 케이크 함수율은 통상 85% 이하를 제시하고 있으나 태비아 또는 소각로 연료 등으로 사용될 경우 함수율 기준을 강화해야 하므로 탈수기 형식 및 응집제 선택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바이오가스 시설은 시설 특성상 계획 농도를 초과한 고농도 유기물이 자주 유입되므로 탈수기 여용량 확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탈수 케이크는 통상 밀폐형 저장 호파에 저장되는데 밀도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할 경우 매일 탈수 케이크를 외부로 반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최소 2일 이상 용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탈수 케이크 저장 호파는 악취를 많이 내포하고 있으므로 기기 포집을 필히 반영해야 합니다. 세 번째, 슬러지 및 탈수 케이크 이송 시 막힘이 빈번하므로 배관 구경 150mm 이상으로 반영하고 이송 라인 또한 2개월로 구성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 사진은 탈수기, 케이크 저장 호파, 이송 컨베어가 설치된 모습입니다. 다음은 폐수 처리 설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입니다. 첫 번째, 낮은 CMB입니다. 여기서 C는 탄소, N은 질소를 나타내며 수질 정화 미생물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과 영양원으로 활용되므로 적정 CMB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바이오가스 시설은 형이성 소화 과정에서 탄소 등의 에너지원이 사전에 해소되므로 후단 폐수 처리 설비에 유입되는 폐수에는 탄소원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미생물 활동에 필요한 적정 탄소 질소비를 맞추기 위해 메탄올 등 유기탄소원 공급 시설을 필히 구축해야 합니다. 두 번째, 폐수 처리 온도 상승 부분입니다. 폐수 처리 시설은 미생물이 먹이 활동으로 인해 온도가 자연적으로 상승하며 특히 여름철 온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냉각탑 설치 시 하절기 대기 온도 조건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을 산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산에 의한 pH 저하입니다. 생물 반응조에서 질산화가 진행될 경우 산화에 따른 pH 저하가 발생되므로 미생물 충격을 줄이기 위해 가성소다 등 약품 투입 설비를 필히 설치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산소 공급량 부족입니다. 생물 반응조 질산화를 위한 산소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변식 블로어 설치를 검토하고 산소 전달 효율이 높은 내구성이 우수한 상기관을 필히 적용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 사진은 외부 탄소원 주입 설비, 냉각탑, 포기형 블로어가 설치된 모습입니다. 다음은 악취 처리 설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입니다. 악취 처리 설비는 바이오가스 시설의 부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클레임이 걸리는 시설이므로 작업 환경 개선 및 시설 외부로 악취 확산에 따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악취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모든 기계에 국부 포집 장치를 반영하고 실별 구획 및 전시를 설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악취원별 비중을 검토하여 상하부 악취가 동시에 포집될 수 있도록 포집 배관을 구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 탈취 설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야각 세정탑의 경우 필히 공탑 속도 0.8m/s 이상, 액기비 3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액기비는 액체, 기체 혼합비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 악취 처리 방식에는 크게 약액 세정식, 바이오 필터, 즉 미생물 탈취기, RTO, 즉 추결식 연소 설비 등이 있는데 설비별 장단점이 있으므로 악취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 사진은 탈취 설비 및 악취 포집 장치가 설치된 모습과 악취 확산 방지를 위해 건물 내에 전실이 적용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통합 바이오 시범 사업 설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범 사업을 서울 난지물재생센터 등 4곳을 선정하여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110곳인 바이오가스화 생산시설을 2030년까지 150곳 이상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먼저 서울 난지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입니다. 음식물류 300톤, 분뇨 50톤, 하루 총 350톤 규모로 난지물재생센터 부지에 음식물과 분뇨를 통합 처리하는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하고 수소 생산 및 도시가스 공급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순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입니다.
음식물류 140톤, 가축분뇨 60톤, 하수찌꺼기 80톤, 분뇨 60톤, 하루 총 340톤 규모로 기존 하수처리장에서 바이오가스 시설을 추가하여 음식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및 분뇨를 통합 처리하고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수소발전 및 도시가스 공급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청주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입니다. 음식물류 260톤, 가축분뇨 20톤, 하수찌꺼기 100톤, 분뇨 10톤, 하루 총 390톤 규모로 기존 하수처리장의 노화시설을 바이오가스 시설로 개량하여 음식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처리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발전사업 및 지역주민 온수공급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구미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입니다. 음식물류 170톤, 가축분뇨 100톤, 하수찌꺼기 280톤, 분뇨 30톤, 하루 총 580톤 규모로 구미 하수처리장 부지에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하여 음식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및 분뇨를 통합 처리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의 이론과 실무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을 기초 개념으로 하여 향후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사업 공사 감독님들의 업무 능력과 전문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